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2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전월 85.4보다 12.8포인트 하락한 72.6입니다. 세종과 인천, 경기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전월 대비 2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입주 여건 악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가 이뤄져도 경기 침체 우려와 미국발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주택 비용 부담 증가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7차 민간 사전 청약 일반 공급 1순위 모집 결과 파주 운정신도시 3지구 주상복합용지 6개 단지에 4만 3,317건의 청약 통장이 몰렸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는 6.3억 원에서 7.1억 원으로 높았지만 평균 경쟁률은 34.71대 1로 집계돼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GTX A 노선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 호재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만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대상이며 사업지역은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입니다. 또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에 대한 신청 접수도 실시합니다. 이번 주택 공급으로 고령자와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이번 달 전국 아파트의 입주 전망 지수는 지난달보다 하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미국발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등이 시장을 관망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7차 민간 사전 청약은 흥행했습니다. 높은 분양가를 교통 호재로 상쇄한 건데요. 어려운 시장 상황이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한 계획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겠죠.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노란 톡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실무 투자 전문가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많이 즐거운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보면 이제 오늘도 이제 좋은 분들을 만나고 전에 막 조언을 드렸는데 그 조언대로 좀 잘 되고 술술술술 일들이 좀 잘 풀려서 감사하다. 또 그 얘기를 또 듣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날이고 더불어서 좀 과거에 연을 맺었던 또 우리 친구들, 지인들 중에 보면 또 초중고 친구들 중에 또 진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가 또 제가 또 생각이 나서 연락이 오다 보니까 요즘 좋은 만남과 좋은 일들이 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좋은 기운을 저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시청자님들하고 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오늘 또한도 역시 이 험난한 부동산 투자, 이 자산 관리적인 부분에서 좀 중요한 오늘 또 정보를 드릴 테니까 오늘 시간을 통해서 더더욱더 발전하시고 더더욱더 자산이 늘어나시도록 확실히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같이 즐기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즐기면서 부동산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현우 전문가님도 뭐 초중고 친구들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지금 언뜻 좀 생각이 났어요. 학교 다닐 때 보면 막 선생님 말씀 하나하나 다 적고 있고 책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밑줄 쳐져 있는 친구들. 근데 꼭 그런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지는 않더라고요. 제 얘기입니다. 네. 근데 정말 뭔가 잘하는 거에도 최고의 방법이 있겠지만 못하는 거에도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친구들처럼 그 방법만 피한다면 오히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어떤 방법들만 피하면 최고의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정현우 전문가님이 잘 못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부동산 공부의 주제를 잡아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부동산의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냐? 이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서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건, 잘 못하는 거. 잘 못한다. 못한다는 건 뭐예요? 좀 전에 이제 우리 아름다우신 앵커님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열심히 필기하고 막 다 듣고 적고 막 분명히 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공부를 못하는.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 되는 투자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잘 못되고자 하는 투자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 선을 좀 그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나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참 좋은 거고, 근데 제 얘기를 들으면서 저거 내 얘기인가 하면 큰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통해서 재밌는 또 투자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도 열심히는 살고 열심히는 일은 하지만 희한하게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우리가 현재 해야 되겠다 마음은 드시지만 계속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투자가 잘 안 되는 방법 중에 특징이 뭐냐면 계속 힘들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렵다 힘들다 경기가 안 좋다 하는데, 그럼 제가 그분 분들한테 여쭤봅니다. 그러면 선생님 삶에서 경기가 도대체 좋았던 적은 언제예요? 근데 대부분 얘기하시는 게 맘 편한 어린 시절이지 경제적으로서 부동산 투자적인 측면에서 좋았던 적이 없었던 거야. 투자적인 측면에서 내가 잘 된 기억이 있다면 그때가 좋았던 건데, 현 상태에서도 분명히 경제가 불안한 건 맞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투자해놓길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힘들다 소리를 많이 하시게 되면 어려움에 폭 빠져버릴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는데, 부동산은 제가 항상 중요한 게 책만 많이 보고 머리만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실무적인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갑의 위치에 있는가 을의 위치에 있는가, 부동산은 갑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소유를 해야 됩니다. 소유를 해야지 갑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뜸을 들이고 공부를 하고 폭락을 하시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이 안 되는 을이 되는 전략을 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불어서 정책이 새로 나왔는데 문제는 이 정책을 열심히 또 공부합니다. 그러면 정책이 과거에도 막 20번 이상이나 나왔는데 그럼 열심히 정책 공부하면 투자가 또 잘 될까요? 살림살이가 나아질까요? 그냥 지식을 얻었다는 만족감인 거지, 부동산을 얻은 만족감을 우리는 반드시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도 부동산 시장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지만 또 내일 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잠정적인 예측은 할 수는 있겠지만 한 달 뒤나 반년이나 1년 뒤나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지만,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조언드리고 싶은 첫 번째 최악의 부동산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걱정만 너무 많이 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계속 뭘 봅니까? 계속 전망 봐요. 계속. 전망이 전문가님 올라요, 떨어져요, 올라요, 떨어져요. 자,
오르면 어떻게 하실 거고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 전망을 묻다 보면요. 계속 물어봐. 365일 동안 365번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켜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켜만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한 방을 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걱정만 많이 하실 게 아니라 전망만 공부하실 게 아니라 현실적인 내가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어디가 뜨고 있는지 어디가 나아지고 있는지 어느 동네가 변화하고 있는지 그걸 보시는 게 조금 더 저는 현실적이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열심히 사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밤낮으로 내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지만 나아지질 못했다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하더라도 분명히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안 나와? 그건 뭐예요? 공부를 하는 방법이나 규칙을 모른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어떤 사람은 뭐 쪽집게 막 사전까지 사가지고 이것만 다 풀면 다 된다? 그럼 어떻게든 이걸 푸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보라는 것에 어둡고 규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갈팡질팡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 많이 하신다고 달라지지 않고요. 전망이 오르냐 떨어지냐 안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디가 뜨니까 내가 사야 되겠다고 하는 좀 적극적인 현실적인 좀 자세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은 좀 그만하시고 오르냐 떨어지냐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미래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측을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게 100% 예측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무당이 되셔서는 안 돼요. 오르냐 떨어지냐 그 과정 속에서 확률이 높은 걸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80년대, 90년대 무너져 가는 게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심이 어떠십니까? 이건 제가 참 알짜로 좋은 정보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반응이 그거 나도 아는데 거긴 좀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는 요 베란다가 좀 좁은 것 같은데 전문가는 요거 좀 샤시가 좀 이런 것 같은데 전문가님 저는 천세대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근데 자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뭐 샤시고 화장실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인테리어가 그거보다 우리가 투자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연식이 80년대나 90년대 초반에 맞으신 물건을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더불어서 이 상가 같은 물건 또한도 역시 어떤 분들은 공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두려움이 많이 크십니다. 근데 공실이 나는 동네는 공실이 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실이 안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가를 또 찾아보심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유동인구가 중요합니다. 실수요가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근거를 해서 어떤 지역을 제가 착 찍어주면 거긴 제가 생각도 못했던 건데 당연히 생각도 못했으니까 좋은 정보죠. 그래서 누군가는 한마디 조언을 해주면 전문가님 그런 것도 있었네요. 야 오늘 오길 잘했다 라는 반응이 있으신 분이 계시고 어딜 착 얘기해주면 난 내가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이런 게 되게 큽니다. 그래서 공부도 어떤 일도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우리가 좋은 정보, 확실한 정보를 통해서 해보고자 하는 그런 좀 적극적인, 현실적인 좀 자세가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7천에서 1억 정도의 뭐 크든 작든 금액 구간이 있고요. 뭔가 5억 정도의 이런 크든 작든 이런 투자 규모의 금액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서울이나 경기권에 계신 분들 아직 부동산을 소유를 못 하시고 재미를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울상이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전셋집을 어딜 갈까, 월세를 어딜 갈까, 뭐 할까, 뭐 직장, 뭐 자녀 막 엄청 고민이 많아요. 왜? 내가 안 했으니까 계속 전망이 궁금한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정부의 공약이 좀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 이 충청도 지역인데 천안 아산도 많이 오르고 청주도 오르고 세종도 오르고 공주도 오르고 막 다 오르고 있어요. 대전도 오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서울이나 경기권에 있는 어떤 지역에서 조언을 드리게 되면 그런 데 있었네요. 전 생각지도 못한 걸 전문가님은 생각을 하시네요. 라고 하면서 이런 서울 상경을 하시고 근데 오히려 서울 사람들은 지방으로 좀 쫓겨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충청권에 계신 분들이 지금 신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우리가 소액을 가지고서도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이런 7천에서 1억 정도. 그게 이런 아파트가 됐던 저 지역이 개발이 많이 되니까 저 지역도 공급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계시고 내가 5억 정도로 뭔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간에 경기도권에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우리가 연구를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생각했던 그 정보로만 내 생각대로만 하시기는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이런 흐름을 오히려 서울 경기권 분들은 쫓겨나고 있고 지방 분들은 상경하고 있는 부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걸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부의 변화를 인지를 하셔서 내 자금에 맞는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미래 전망은 어쨌든 확실한 게 아니라 그냥 예측을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측을 많이 한다 그래서 절대 돈이 벌리진 않습니다. 전망을 안다는 거 추측을 하고 예측을 하는 거지 100%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전망에 좀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이 없으시면 주택을 만드시면 되는 거고 1주택이신 상황에서 자금 여력 상황에 따라서 2주택으로 가실 수도 있는 거고 1주택인 상황에서 월세 받는 상가를 마련할 수도 있는 거고 1주택인 상황에서 개발이 되는 공급이 되는 토지를 가져보실 수가 있는 거고 이런 현실적인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한 거지 더 이상 전망에 우리가 집착을 해봐야 여론몰이밖에 안 되는 거고 결국 손해는 누가 봅니까? 그 당사자가 봅니다. 백날 첫날 공부를 해봤자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부동산은 항상 즐거운 갑이 돼야 됩니다. 갑이 돼야 즐겁고요. 갑이 돼야 베풀 수가 있고요. 갑이 돼야 남한테 내가 또 귀감이 되고 내가 또 리드를 또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차라리 지금 오르는 곳에 관심을 가지자. 어디가 얼만큼 오르고 더 오른다. 그래서 전망 그리고 현재 답 없는 내 상황을 계속 생각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준비를 위한 갑이 되는 현실적인 차라리 지금 어디가 계속 뜨고 있죠? 어디가 지금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는 정책적인 자금이 부동산적인 개발을 분명 한다고 하는데 이 정부의 돈이 A 지역으로 갑니까? B 지역으로 갑니까? C 지역으로 갑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런 좀 현실적인 얘기를 했을 때 실마리가 풀리고 자산도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불안한 지금 부동산 경제 상황적인 부분에서도 방어적인 부동산도 투자에 관심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언, 더 이상 오르냐 떨어지냐 물어보는 건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큰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저도 이 전망에 대해서 저 또한도 역시 많이 공부하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계속 많이 하다 보면 스스로의 딜레마에 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오르냐 떨어지냐 오르냐 떨어지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내 자산이 어디로 가냐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하냐 안 하냐 있냐 없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강남도 부동산이 뭐 오른다 떨어진다 뭐 어떻게 됐다 어디가 올랐다 안전등단 통과가 됐다 뭐 신통 계획이 됐다 뭐 했다 그건 강남 얘기잖아요. 그건 내 강남 자산이 있을 때 즐거운 얘기인 거지 없으면 배 아픈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개발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역은 또 어디가 있을까? 그걸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내가 갑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있어야 자녀분한테 주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미래를 꾸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녀분한테 주시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서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주시는 것도 효도를 가르치는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 시간 통해서 끊임없는 전망 공부보다는
현실적으로 내 돈에 맞는 뜨는 지역을 찾아내는 거에 초집중하셔서 시청자님들이 갑이 되시는 그런 우리 멋진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이야 정말 천갈래 만갈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명확하게 짚어내기가 참 쉽지가 않죠. 정말 필요한 정보들만 쏙쏙 골라서 좀 투자의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강의를 듣고도 아직까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무료 상담 또 세미나도 준비돼 있습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 가능한 유망 지역은 이라는 주제로 정현우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4-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와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매주 목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해결하고 싶은 이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부동산 고민 해결의 코너의 문 직접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우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노란 톡방도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에 매물명, 지번, 면적 등을 자세하게 남겨주셔야 저희가 훨씬 더 정확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제가 동두천에 조그만 땅이 있는데요. 네. 앞으로 향후 개발이 어떻게 되고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네, 동두천시 동두천동 네. 367-13, 365-3, 368 세필지입니다. 좀 토지가 많으시네요. 조금만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동두천시 네. 동두천동 네. 367-13, 네. 365-3, 네. 368 이렇게 해서 세필지입니다. 네. 혹시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좀 되셨는데 요 앞으로의 전망 정현우 전문가님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듣고 이제 좀 생각을 정리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네. 제가 그럼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전문가님. 동두천입니다. 동두천에 지금 동두천동에 새 필지 보유를 하고 계신데 보유하신 지도 10년이 좀 넘었고요. 동두천의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전문가님,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될까요? 네, 앞으로 전망 동두천 토지도 상당히 많이 기대되는데 시청자님하고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프로 잘 보고 있습니다. 팬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네. 통화가 되는 연이 됐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 좀 자산도 봐드리고 제 젊음의 기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동두천입니다, 시청자님. 네. 그럼 지금 보면 양주도 올랐잖아요. 네. 의정부도 올랐고. 네. 그래서 의정부도 막 부대찌개 막 군부대 뭐 양주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관심이 안 갔던 지역인데 개발이 네. 많이 되면서 부동산 부자분들이 좀 많이 생기고 네. 투자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이 동두천도 이제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청자님 보니까 네. 이렇게 있고 이제 왼쪽에 산업단지가 있어요, 시청자님. 예. 그럼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네.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나서 들어가셨나요? 산업단지가 좀 들어가기 전에 여기를 가셨나요? 산업단지 들어오기 전에 샀습니다. 아, 산업단지 들어오시기 전에. 예. 동두천 요 이산단 요거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동네가 예. 산업단지가 좀 들어는 왔는데 막 엄청 큰 규모의 산업단지는 아닙니다, 시청자님.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왼쪽에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여기도 좀 바로 좋아지지 않겠는가 해서 좀 네.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 측면이 이제 나쁘신 건 아니지만 네. 기왕 산업단지라 하더라도 좀 규모가 큰 곳을 갔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죠? 네. 그래서 엊그제 상담하신 분도 보면 시청자님처럼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네. 그 어제 그제 상담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부동산이 이렇게 토지를 사놓으시고 한 20배가 올랐어요, 시청자님. 네. 20배 오르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럼 우리 그렇죠. 시청자님도 좀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네. 호재만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네. 보유하신 토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도로교통 호재 있는 거 아시죠? 아, 그래요? 잘 몰라요, 아, 제가. 몰라요? 예. 그래서 그 동네 이제 오래 보유하시고 막 거주하신 분들이 제일 몰라, 동네 소식을. 네. 그래서 도로교통 호재가 연말에 개통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호재가 뭐가 있냐면 경원선이 이렇게 연장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철도 호재도 있고 도로 네. 호재도 있어서 네. 시청자님 요 보유하신 동네가 좀 네. 미래 가치가 좀 기대가 돼요, 시청자님. 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올해 11월이 되게 되면 제가 봤을 네. 때는 가격 상승이 꽤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2022년 11월. 네. 왜 11월인지 아세요? 모르죠, 저희는. 모르죠? 네. 자, GTX 신호선 아시죠? 네네. 그러면 현재까지는 덕정 아시죠, 시청자님? 네네. 음. 네. 덕정이랑 요 밑에 이제 수원 라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인데 올해 11월에 네. 하게 되면 이 법이 올해 11월에 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네. 동두천 C라인에서 종착이 덕정인데 요게 동두천까지 갈 수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게 되는 게 11월이에요. 아, 그러면 동두천 들어오는 게 GTX C 라인에 들어오는 아, 겁니까? 예, 시청자님, 그죠? 아, 네. 그럼 11월에 한번 기대 한번 해봐도 되겠죠? 네네. 네. 그럼 C노선은 평택 아시죠? 평택. 네네. 예? 네. 그래서 평택을 건너뛰어서 천안까지,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원래는 수원이 끝인데 천안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개통하고 뭐하고 하는 것까진 봐야 되겠지만 네. 동두천에 계신 분들은 야, 이번 11월이 참 기대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의사항은 네. 개발이 되더라도 큰 규모의 개발이 되는 그런 곳을 주변을 가면 좋아요. 네. 근데 여기는 개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네네. 네, 그래서 보통 이런 케이스는 동네에 계신 뭐 분이나 지인이나 뭐 아시는 분을 통해서 들으시는 케이스가 있어요. 네. 아니면 지나가다가 누가 옆 사람이 갑자기 뭐 좋다고 하고. 네. 그래서 모든 호재는 단발성이 아니라 쭉 이어지는 게 좋아요. 네. 2차, 3차 개발까지 염두를 두고. 그래서 어쨌든 시청자님이 그래도 좀 복이 있으시니까 네. 우리가 같이 함께 좀 철도 호재 2개에다가 도로 호재가 지금 맞물려 있는 곳이니까 연말에 한번 기대는 한번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 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야, 선생님. 요거 11월 기대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선생님.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선. 네, 고맙습니다. 네, 동두천의 토지 고민이었습니다. 뭐 처음에 전화 주실 때도 목소리 아주 좋았지만 호재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톤이 한 톤은 더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그 기분 좋은 마음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또 연결되어 있어서요. 바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산 91-1번지 중 일부인데요. 네. 예, 근데 이거가 이제 그 그린벨트라는 그런 말도 들었고 해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다시 전화드렸어요. 지금 뭐 그린벨트가 지정이 되네 마네 하면서 좀 마음이 조급해지신 모양이에요. 확실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요게 과연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오늘 따져봐야 되겠네요. 네네. 제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경기도 시흥의 토지입니다. 방산동 토지인데 지금 그린벨트 이야기가 주변에서 들려오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 또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죠. 자, 전문가님, 요 걱정 좀 속 시원하게 해결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린벨트냐 아니냐. 일단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야, 토지를 사시더라도 동에 있는 토지를 사셨네요. 방산동. 네. 자, 토지를 뭔가 투자하고 사실 때 네. 몇 리 토지가 좋을까요? 동에 있는 토지가 좋을까요? 쉽게 한번 그냥 얘기해 보세요. 뭐 틀려도 돼. 동에 있는 거요? 그냥 돈 되는 걸 사야죠, 시청자님. 네. 동이냐, 읍이냐, 면이냐, 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오르고 돈 될 걸 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투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취향을 가지고 부동산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정확한 위치와 확실한 정보로 하시는 게 좀 중요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네. 그걸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좀 질문을 드렸던 거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시흥 같은 경우는 광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서울이랑 되게 가깝잖아요, 시청자님. 네. 네. 그래서 가깝다 보니까 옛날부터 서울에 있는 토지 보유하면 부자 된다, 뭐 부산에 있는 토지 보유하면 그러니까 토지 부자들이 많잖아요. 60년대, 70년대 개발을 많이 하면서.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전부 다 토지만 사니까 너무 투기로 되다 보니까 서울과 서울 주변에 있는 개발이 아직 안 된 토지들을 대부분 그린벨트로 좀 많이 묶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투기를 하지 말라고 묶은 거다 보니까 일단 그린벨트는 제가 항상 피하셔야 된다 조언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갑자기 뭐 풀린다, 좋아질 거야,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건 지금 방산동 라인 자체가 요 은계 요 라인이랑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지금 시흥도 커지는 과정에서 요 라인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예요, 시청자님. 네. 그럼 그린벨트다 보니까 일반 사람이 봤을 때 풀린다 안 풀린다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죠. 그렇죠.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뭐 나는 자격증이 있어서 하네, 나는 공부를 많이 있어서 하네. 그런 것들은 우리는 살짝 듣고 그냥 넘기셔야 되는 거고, 그래도 좀 다행인 건 왼쪽에 주거 지역이 있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상황에 의해서 이 또한도 뭐 누가 봤을 때는 뭐 풀리거나 뭐 잘 된 거나 그러실 수는 있는데, 일단 장점만 좀 조언을 드리게 되면 요 네. 동네는 도시 지역입니다. 네. 도시의 이제 녹지예요. 네. 네. 그럼 녹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서울 주변은 대부분이 그린벨트다. 네. 그래서 이 주변들이 현재는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네. 가운데에서 광명도 요 가학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노은사라든가 무진해동이라든가 그리고 매화산단이라든가 더 내려오면 장현이라든가 이런 개발들이 되게 되면서 요 주변에 정확히 이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자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시청자님이 좀 잘 되시기 위해서는 요 멀지 않은 곳에 신현역이라고 아세요? 서해선 철도 있는 신현역 가까운 곳에 있는 거 모르시나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몰라도 돼요. 그래서 이 신현역 주변이 좀 더 개발이 돼야 돼요.
요 포동이 좀 더 개발이 돼야 되고. 그래서 네. 현재 상태의 속도로 봤을 때는 기본 한 5년은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5년이요. 네. 예. 그래서 뭐 지인이 뭐 가족이 뭐 동네 뭐 누가 뭐 아는 척하는 사람이 뭐 풀리네 뭐 하네 그런 것들을 너무 크게 신경 쓰시지 마시고 편하게 그냥 기본 5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풀린다 하더라도 굳이 내가 사고 싶다면 확실하게 네. 근처에 개발이 이게 확정이 되고 이게 네. 지금 보상이 되니까 주변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괜찮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 현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이거 그냥 풀릴 거니까 잘 될 거니까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듣고 하시는 분들이 좀 꽤 계시는데 일단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토지 같은 경우는 분명 서울이랑 인접하고 시흥시와 광명이랑 또 가까운 부분이지만 그린벨트인 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 5년은 생각은 하셔야 된다. 5년 후면은 뭔가가 좀 달라질까요? 그렇죠. 5년이란 시간 동안 안에서 광명 KTX 아시죠? 네. 이 뒤쪽 또한도 이런 예전에 보금자리 주택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안 네. 됐잖아요. 예, 예. 안 되고 나서 이 동네가 다 묶여버려가지고 여기에 네.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이 화가 많이 났었어.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광명 KTX 요 오른쪽은 안양이니까 놀고 있는 토지가 서쪽밖에 없잖아요. 그럼 네. 도시는 확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5년이란 시간 동안 안에서 뭐 상업지역이 되고 주거지역이 되고 달라지고 테크노밸리 변화하고 하면서 가격이 오르겠죠, 시청자님? 네. 그러면 그것과 동시에 매화 산단도 좋은 영향을 받고요. 네. 그럼 5년이란 시간 동안 장현이라는 것도 자리를 완전 입지를 잡을 거고 그러면 남아있는 토지가 지금 시청자님 동네 토지가 지금 남아있잖아요. 네. 그럼 정부 입장에선 국가 입장에서 부동산의 공급적인 측면이 됐든 부동산 개발 안정적인 측면이 됐든 어쨌든 이 동네에 있어서 개발이랑 이런 계획 같은 것들이 5년 뒤에는 좀 보이실 수가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당장 하시게 되면 좀 약간 욕심이실 수 있다. 그래서 네네. 차분하게 5년을 보시고 바라보시고 보유하신다고 한다면 집가 상승과 어쨌든 광명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좋은 소식들이 이 기간을 그렇게 잡으시면 좀 들리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답답해하지 마셔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예, 넋 잡고 제가 5년 얘기해드린 거지 네. 한 3년 뒤에도 이 테크노밸리나 얘들이 좋은 소식들이 더 많아지면 그런 좀 투자, 개발 압력들이 더 빨리 올 수 있는 거니까 넋 잡아 5년인 거지. 빠르면 3년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으셔. 심각하게 네, 하지 말고 부동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기분 좋게 5년짜리 적금 하나 들어놨다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기 도래가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게 보유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토지 고민 함께 해결을 해봤고요. 다음 전화도 또 연결이 돼 있어서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예.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천안시고요. 천안시요. 예, 네, 서북구 네, 공원로 네. 1280번지요. 1280번지요. 예, 네. 이게 토지인 걸까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거예요.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예. 요거 지금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걸까요? 예, 맞습니다. 전망 이야기를 듣고 얘를 조금 더 가져가 볼지 아니면 정리를 할지 그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전문가님께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천안으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안 서북구 이제 공원로 1280번의 번지의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요거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 또 해주셨어요. 자, 우리 부동산 노스트라다무스 앞으로의 전망 한번 또 파헤쳐 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신나셔요? 네, 잘 못 들었거든요. 신나셔요?
그냥 그러네요. 아, 그냥 그래요? 예. 요 불당동에 부동산 있으신 거예요? 아, 예, 맞아요. 아, 그럼 여기서 거주하시나요? 아니면 뭐 세를 주셨나요?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거주하고 계시는군요. 예, 예. 우리 시청자님이 좀 그렇게 신나시지 않다는 건 뭐 부동산이 뭐 크게 뭐 오르지 않는다는 그 얘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천안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이 다 그래요, 시청자님. 전국이 다 그러니까 너무 네. 그렇게 낙담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요 주거용 요 오피스텔 라인 자체가 2018년에 들어간 아주 잘 지어놓은 물건이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예, 맞습니다. 네. 호수초등학교도 가깝고 뭐 이마트도 앞에 있고 높게 잘 지은 또 펜타포트도 있고 갤러리와 백화점도 멀지 않고 다 가깝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예, 예. 문제는 다만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만큼 안 올랐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조언을 드리게 되면 시청자님 여기 소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3, 4년 정도요? 3, 4년 정도 되셨어요. 예, 예. 일단 뭐 어쨌든 상황에 맞춰서 잘 하셨고 일단 천안 같은 경우가 지금 동네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뭐가 좀 좋아지고 있냐? 저희가 조금 전에 상담해드린 동두천 얘기 들으셨나요? 광명 얘기밖에 못 들었어요. 아, 광명 얘기밖에 못 들었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광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기 전에 동두천에 예. 대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시청자님. 예, 예. 그래서 지금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시청자님. 아,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C 노선 같은 경우가 아까도 제가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 덕정에서 수원까지가 끝이었어요, 시청자님. 근데 올해 11월에 법이 새롭게 40km 제한이 이게 벗어나 버리게 되면 덕정이 시작이 아니라 수원이 종착이 아니라 시작은 동두천 GTX서부터 시작을 해서 천안 GTX까지 이렇게 천안이 종착역이 되는 거예요, 시청자님. 아, 그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천안 아산역 주변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다가오는 11월이 참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제 천안에서 당선되신 분이 천안 아산 요 역세권 있잖아요. 네. 이 역세권 개발을 더 추진력 있게 가속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약적인 부분이, 시청자님. 아, 예. 그래서 지금 천안 아산역을 보게 되면 아직도 놀고 있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시청자님. 토지들이 누가 살 아직 거예요? 싹 다 개발이 안 됐어요, 시청자님.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더 지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청자님. 아, 예.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은 좀 답답하실 수 있는데 이건 올해 지금 현 상태에서 전국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그래요, 대부분이. 특정 지역에 뭐 강남 같은 지역에 빼고 뭐 신통기록이 잘 되고 뭐 안전진단 통과되고 그런 지역 빼고는 대부분 지금 답답하신 상황이에요, 시청자님. 아, 예. 그럼 이건 빠르게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의 네. 호재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 11월 한번 내가 기대는 해볼 수 있겠구나. 이해되시죠? 예, 예. 예, 그러면서 더 좋은 건 뭐냐면 왼쪽에 탕정역 있습니다, 시청자님. 그럼 3년 전에 가셨으면 3년 전에 탕정역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 아시죠?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밖에 없고. 탕정로 쪽은 지금 신도시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완전 농사만 아파트 짓던 값이 곳인데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완전 지금 싹 다 바뀌어가지고 전부 다 예. 개발이 많이 됐잖아요, 시청자님. 예, 예. 그래서 소유를 하시더라도 거주는 하면서 내 자산을 크기 위해서 이렇게 호재가 되고 달라지는 곳에 토지가 있으면 또 좋아요, 시청자님. 그게 아쉬운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매곡리에 계신 분들이 일부 분들이 저한테 자문을 구하셨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왜 하냐면 팔라 그랬어요, 이분들이. 매곡리 아시죠, 옆에? 예. 예, 요 용현마을 건너편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요 탕정, 아산, 요 디스플레이도 갔다 왔는데 동네가 아주 그냥 너무 좋아졌단 말이에요, 시청자님. 그래서 네, 제가 맞아요. 조언을 드리는 건 이렇게 삼성이 들어왔고 달라지고 일자리가 유입이 되는 곳 주변은 토지도 같이 하심이 좋고 기본적으로 거주하시는 부분에서 가격적인 답답함은 있으실 수 있겠지만 GTX에 대한 부분과 역세권 개발적인 활성화적인 부분 정책이 지금
공약과 미는 부분에서 다 담겨 있다 보니까 낙심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을 해갖고 예.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그러니까 그 상승 폭 같은 게 좀 제한이 되더라고요. 당연하죠. 오피스텔 자체가. 예. 오피스텔도 그렇고 주상복합도 마찬가지예요. 이유는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자, 이유를 간단하게 좀 조언을 드리게 되면 예. 아파트는 주거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예. 그 오피스텔은 보통 뭐 상업지역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그럼 예.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조그만 땅에 있어서 용적률을 높게 끌어올릴 수 있어요, 시청자님. 이해되세요? 예. 예. 땅은 좁아도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높게 지어서 많은 분들이 이걸 소유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피스텔 이런 뭐든지 간에. 근데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시청자님. 이해되세요? 예. 예. 그래서 1인당 돌아가는 이 대지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럼 1인당 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3평, 4평 가져가지만 아파트는 뭐 8평, 10평 가져가요, 시청자님. 그래서 내가 기존 보유한 땅이 많으니까 땅이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전용률이 한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공급 예. 면적이 50평이면 전용 면적 같은 경우는 20에서 25평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예. 쓸 수 있는 공간이 이해되십니까? 네네. 그래서 복합적으로 뭐 상업지도 들어가고 뭐 도시형 뭐 오피스텔 뭐 아파트 막 복합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일반 분들이 투자를 하셔서 많은 차익을 얻으시기가 쉽진 않으세요. 그래서 위치를 잘 골라야 되고 브랜드 네. 건설사를 좀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일단 네네. 그게 인정이 되시고 이해하신 상황이시라고 한다면 아파트에 대한 공부를 한 번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여기에 계속 사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장사를 하는데 여기 근처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예. 그러면 시청자님 좀 정 불안하시고 이래저런 부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뭐 뒤쪽에 뭐 성성 호수공원이라든가 뭐 다른 네. 부분도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오늘 시간 관계상 따로 한번 제가 더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이 호재는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천안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민 같이 해결을 해봤습니다. 호재가 그래도 있는 상황이니까 기분 좋게 좀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깊은 이야기는 전문가님이 따로 또 연락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때 또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정현훈 전문가님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 부동산 고민 하나하나 해결을 해드렸는데요. 시간이 참 아쉽죠. 그래서 정현훈 전문가님이 이 무료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까지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 가능한 유망 지역은 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자, 전문가님 이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많은 분들께서 뭐 아파트, 빌라, 상가, 오피스텔, 토지 다양하게 궁금하신 점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한 자리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아파트를 사고 팔고 빌라를 사고 팔고 토지를 사고 팔고 상가도 사고 팔고 하는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좀 1:1 상담도 해드리고 더불어서 올해 우리들이 아직 모르고 우리가 아직 인지하지 못했던 이런 돈이 되는 정보, 정부의 공약이라든가 보상이 들어가는 지역이라든가 그를 통해서 좀 안정적으로 좀 자산을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지역 정보와 지금 현 상황에서 내 자금에 맞게 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찾아내볼 수 있는 아주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을 하시면 좀 칠흑 같고 어둠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재의 부동산 시간이겠지만 우리가 함께 했을 때 이런 정보를 통해서 부동산을 우리가 공부도 해보고 투자도 해볼 수도 있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잘 활용하셔서 시청자님의 좀 걱정을 싹 사그러뜨리고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님들 잘 활용하셔서 잘 되게끔 열심히 노력하는 시간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혼자 공부하면 너무나 어려운 부동산 정현우 전문가님과 함께 오답을 좀 줄여나가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설명과 또 상담 도와주신 정현우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정현우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